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최근에 테마주 급등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어제 사우디 원유 시설 피격 관련주, 또 대북주, 그 전에 또 대선주, 정치 테마주 강하게 움직였죠. 이렇게 어떤 테마, 섹터 강하게 움직일 때 아침에 한 차례 상승한 이후 그 다음 단타를 한다면 어떤 종목을 공략할 것인가, 또 어떤 종목을 피해야 할 것인가, 상한가를 가거나 장후반까지 강하게 상승이 이어지는 종목과 반대로 윗꼬리를 만들고 밀리는 종목을 구별하는 방법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전에 잠깐 댓글 보겠습니다. 비나리님, 대표님 유튜브 영상 계속 공부하다 보니 차트 보는 눈도 달라지고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비나리님 축하드리고요.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후원금을 보내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진현님, 대표님이 영상에서 언급하셨던 인트론바이오 조정시 접근하여 오늘 9% 수익 냈습니다. 그 외 3분봉 캔들 패턴으로 다른 종목도 수익 실현 중입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14일에 많이 오른 급등주 물리지 않으려면, 이거 일봉 차트 설명이 있었는데 못 보신 분들 보시고요. 오늘 지금 내용과 연동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무더기 급등이 나왔는데, 대장주들은 아침에 뭐 시초가 상한가로 출발해서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 아니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어제 흥구석유 점상이었죠. 시초가 상한가 출발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대북주가 세게 움직였고요. 또 그 전에는 정치 테마주 대선주가 또 세게 움직였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한번 한창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이 어저께 상한가는 아니지만 장끝까지 상승이 이어지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종목 아침에 이렇게 세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세게 상승을 하고 횡보하다가 이렇게 빠지는 종목도 있죠. 아니면 세게 상승을 했다가 그냥 흘러내리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세게 상승하고 횡보하다가 장끝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9%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그런 종목 차이를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추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추세의 기본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요. 추세의 구분 방법에는 크게 추세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 추세선을 이용하는 방법, 이평선을 이용하는 방법, 기타 보조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세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 상승 추세는 저점과 고점이 이전 저점과 고점보다 높아지는 것이죠. 하락 추세는 저점과 고점이 이전 저점과 고점보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그러면 아침에 이미 일단 급등이 한바탕 나온 이후에 이 종목이 계속 상승을 유지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저점이 낮아지면 안 됩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져야 돼요. 전저점이 지켜져야 됩니다. 자, 그거를 봐야 됩니다. 자, 한창 같은 경우 아침에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여기서 12평에서 한 번 더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12평을 깨면서 횡보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보세요. 그때 저점이 깨지는지를 봐야 된다. 선을 한번 그으세요. 저점에다가. 그래서 그 저점이 깨지는지를 보는 거죠. 그 저점이 안 깨지는 종목을 그 이후에 아침 파동이 만들어진 이후에 단타 종목을 고를 때 저점이 깨지지 않은 종목 중에서 골라야 좋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이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저점을 잘 깨지 않더라. 일시적으로 깼더라도 바로 세게 돌리더라 라는 거죠. 이 종목은 아예 저점을 깨지 않았고 저점을 계속 높였죠. 저점을 계속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저점을 한 번도 깨지 않고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때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평선이 우상향이 되면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하나 볼게요.
단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 우상향이면 단기 추세가 우상향인 겁니다. 단기 이평선이 우하향이면 단기 추세가 우하향이죠. 이평선 방향 자체가 추세의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기본이죠.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이면 장기 추세 우상향이고요. 장기 이평선이 우하향이면 장기 추세가 우하향입니다. 이거 다 기본입니다. 근데 이 기본을 실전 매매에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5위평이 단기 이평, 5위평 12평이 단기 이평이고요. 62평, 62평이 중기 이평, 122평, 242평, 회색선 120, 검정색선 240입니다. 60이 녹색선이고요. 그럼 모든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이 우상향입니다. 일단.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빨간색 선 5위평 우하향이죠. 그리고 여기서 12평 우하향이죠. 그러니까 세게 움직이려면 장기가 상승인 가운데, 중장기가 상승인 가운데 단기가 상승이어야 돼요. 근데 단기가 하락일 때는, 단기 이평선이 하락하고 있을 때, 우하향하고 있을 때는 단기 추세가 우하향입니다. 그러니까 세게 가기가 어렵죠. 그러면 5위평이 하락하다가 하락을 멈추고 우상향 시작하는 구간, 거기서 공략해야 됩니다. 이평선이 5위평선, 22평선, 이평선이 낮아지지 않고, 이평선이 하락하다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우상향하는 구간, 특히 22평 위로, 5위평이 22평 위로 올라가면서 양봉이 탄생하는 구간,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위평, 빨간색 5위평이 우하향합니다. 그럼 당연히 단기 힘이 하방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저점을 내가 예단하지 말고 저점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고 5위평이 22평 위로 우상향하는 구간. 그러면 여기서 이 양봉이 탄생하면서, 자, 제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 양봉이 탄생하는 여기, 요 자리 보면은 5위평이 미세하게 22평 위로 못 올라갔네요. 그쵸? 5위평이 3468이고 22평 3468.5입니다. 그럼 그 다음 이평에서, 그 다음 캔들에서 5위평이 22평 위로 올라갔죠. 이렇게 5위평이 22평 위로 올라갈 때가 매수, 힘이 들어오는 거고, 힘이 들어올 때 나도 같이 매수를 하는 게 안전하는 겁니다. 저점, 첫 번째, 저점이 낮아지지 않아야 된다. 둘째, 이평선이 우상향해야 되는데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인 가운데 5위평선, 12평선이 하락하다가 하락을 멈추고 22평 부근에서 22평 위로 우상하는 구간. 자, 여기가 딱 보시면은 5위평과 22평이 5위평, 12평, 22평이 완전히 뭉쳐있죠. 요 구간. 그러다가 5위평이 우상향하면서 5위평이 22평 위로 우상향하면서 양봉이 나오는 자리, 바로 요 자리죠. 요런 데서 매수를 하는 거죠.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종목 중에서 만약에 여기서 저점이 깨졌다.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도 최소한 이중바닥을 확인해야 됩니다.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올라가고, 그러면서 5위평, 12평, 22평 하락이 멈추고 우상향 터닝하는 요 자리, 요런 자리가 매수 급소가 될 수 있다. 주식의 기법에 100%는 없습니다. 하나의 기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일현대시멘트를 볼게요. 같은 날 한일현대시멘트는 9월 11일 날 한창이 장끝까지 상승할 때 한일현대시멘트는 상승 눌림 12평에서 다시 상승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일단 안 좋은 시그널이 하나 나왔죠. 캔들 거래량 이평선이 가장 기본입니다. 자, 여기 영망치 음봉이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으로 나왔는데 거래량이 상승시 거래량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거래량을 보실 때는 거래량 더블 클릭을 해서 비교 기준을 가격 차트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눈에 이 거래량이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구나 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 차트의 설정을 내가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이 디폴트가 보통 비교 없음이거나
이전 값이랑 돼 있습니다. 이전 값보다 거래량이 많으면 양봉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근데 한눈에 보려면 캔들이 음봉이면 거래량도 음봉이어야 돼요. 색깔 자체가. 그러니까 가격 차트와 같이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윗꼬리 음봉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상승할 때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면 도망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크게 상승했는데 저렇게 초대량 거래 음봉이 나왔다. 그럼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12평. 앞에서는 12평에서 급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12평 깨지고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것도 이제 예측할 필요는 없죠. 계속 보는 겁니다. 저점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일단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고, 저점이 지켜지다가, 그럼 저점이 지켜지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5위평이 12평, 5위평, 12평, 22평이 모이면서 5위평이 22평 위로 올라타야 돼. 우상향 하면서 골든크로스 형태가 되면서 양봉이 거기 같이 떠줘야 되는데 없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이 깨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점이 깨진 종목은 매수하지 말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저점이 더 이상 깨지지 않으면서 이평선이 모이면서 우상향 되는 구간 바로 여기죠. 5위평이 22평 위로 5평, 12평, 22평 최소한 수렴이 되고 62평까지 수렴이 됐네요. 장기평은 우상향인 가운데 5위평이 우상향 되면서 양봉이 떠주는 이런 구간이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거래량이 이제 다시 늘면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안 붙으니까 상승하다 말고 횡보하면서 끝났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약한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계속 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뭐 일시적으로 중간에 반등했다가도 저점이 또 깨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건들지 말아야 된다. 조정이 충분히 많이 나왔네 하고 매수하는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죠.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저점을 예단하지 말고 저점이 지켜지고 매집 주체,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그 초기에, 상승 초기에 같이 들어간다. 대단하죠? 네. 꼭 지키십시오. 삼룡물산 한번 보겠습니다. 삼룡물산도 과거에 대북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물론 최근에 급등할 때 7, 8월 달에 급등할 때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 그 고차단성 필름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과거에 이제 대북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대북주가 한창이 예를 들어서 상한가 근처에 간 16일날 삼룡물산도 장중에 10% 급등을 했어요. 그날 차트를 보면 삼룡물산은 16일날 같은 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대북주 급등한 날 같은 날. 삼룡물산은요, 여기서 10% 급등했는데 이 종목은 문제가 뭐예요? 장기평이 우하향 중이었죠. 자, 한번 5분봉으로 볼게요. 5분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이는데, 5분봉에 242평이 우하향 중에 올라간 거죠. 이런 경우 장기평이 우하향인 상황에서 올라간 경우에, 물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쭉 가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상 다시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242평이 검정색 2평인데 242평 말고 482평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볼 수 있냐면 482평에서 이 종목은 고점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날에도 482평 위로 올라갔다가 바로 영망치 고점을 만들고 쭉 빠졌죠. 그러니까 어제도 242평 우하향, 그러니까 그 전날도 16일의 전거래일도 242평 481선 482평 분봉에 482평 242평 122평 우하향인 가운데 올랐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이날도 장기평선 우하향인 가운데 올랐다가 두들겨 맞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삼룡물산이 화려하게 움직일 때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것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 야, 삼룡물산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삼룡물산 강한 주식인데 대북주 급등하니까 이거 또 급등하겠다, 또 상한가 하겠다. 8월 달에 막 상한가 가고 장중 20% 이상 급등하고 상한가 가고 엄청 세게 움직였잖아요. 그런 희망, 그런 어떤 꿈과 그런 희망, 본인의 희망을 품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희망을 품고 하는 게 아니라 원칙과 기준에 맞게 장기입평 우하향 저항이네,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종목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적어도 강하게 올라오고 내가 매도하고 더 갈지언정 일단 분할 청산하면서 돌파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장기입평 위로 올라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242평 올라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추격 매수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또 올라갈 걸 기대하고 매수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확률상. 이해되시죠? 부산산업이요, 9월 10일 날 상한가 갈 때 차트 한번 볼게요. 9월 10일 날 부산산업이 상한가 갈 때. 자, 어때요? 아까 제가 드린 설명대로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저점이 안 깨지면서 5일평이 22평 위로 올라타면서 양봉이 나올 때,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12평이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고점이 낮아졌죠. 그럼 뭘 확인해라? 저점이 지지되는지 깨지는지 지지되는지. 약한 종목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점심시간 좀 지나갈 때 약한 종목은 저점이 깨지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약한 종목은. 근데 저점이 지켜지는 종목은 왜 지켜지는 거예요? 대기 매수세가 있다는 거죠. 대기 매수세가 있고 매집 주체가 안 빠져나갔고 빠질 때마다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 지켜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뭘 본다? 저점이 지켜지면서 5일평이 22평을 올라타면서 양봉이 뜨는 걸 확인해라. 여기는 5일평이 22평 올라가면서 양봉이 안 떴죠. 여기는 양봉이 떴지만 5일평이 22평 아래에 있고, 5일평이 22평 위로 올라가면서 양봉이 뜨는 구간이 여기죠. 이평, 저점이 지켜지면서 결국 횡보하면서 이평이 수렴이 되고, 수렴이 되면 결국 확산이 된다. 상승, 횡보, 수렴되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 상승의 힘이 그만큼 또 나올 수 있다. 이게 시세의 기본 원리죠. 이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다고 내가 그냥 저점을 예측하고 예단하고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고, 저점이 지켜지는 모습, 대기 매수세가 존재하는구나, 매도세가 강하지 않구나, 하방의 힘이 강하지 않고 빠질 때 대기 매수세가 존재하는구나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세력이 다시 들어올 때, 매집 주체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확률이 높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KNN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10일날 KNN이 같은 날 급등을 했어요. 아침에. 그런데 9월 10일 아침에 같은 날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하고 눌렸다가 5위평에서 급등했는데 12평 깨지면서 22평도 깨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죠. 이런 종목은 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 확인해라? 저점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서 5위평이 12평, 22평 위로 수렴되면서 올라가면서 양봉이 뜨는 구간. 여기서 좀 살짝 비슷하게 떴는데 조금 깔끔하진 않고 떴죠. 뜨긴 떴는데 깔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저점이 최소한 지켜지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5위평, 12평, 22평이 수렴되면서 5위평, 22평이 우상향돼야 된다. 근데 여기는 잘못된 게 뭐냐면, 정확한 시그널이 아닌 게 뭐냐면 22평이 우하향 중이죠. 22평이 우하향이 아니라 22평이 횡보하고 우상향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타점은 아닌 거죠. 이 타점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타점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2평이 횡보하면서 수렴이 됐고 5위평, 12평, 22평 이런 자리가 타점이 될 수 있고, 거기서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붙어줘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일단 아침에 이렇게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종목은 일단은 상한가 갈 힘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확률상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쉽죠? 자, 고려산업이요, 9월 5일 날은 상한가를 갖고 9월 9일은 20%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차이가 있겠죠, 분명히. 9월 5일과 9월 9일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먼저 9월 5일 차트를, 분봉 차트를 보면 9월 5일 보세요. 강하게 상승을 하고 나서 12평에서 또 강하게 상승을 하고 12평에서 또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2평이 깨지면서 22평까지 같이 깨졌죠. 팁을 드리면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12평이 깨지면 22평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22평도 깨지는 경우가 많고, 22평이 일시적으로 지지가 돼서 올라갔다가도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갔다가 다시 깨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확률상. 그래서 22평 지지를 예단하고 지지 확인하지 않고 22평에서 다시 상승하겠지 하고 덥석 매수하는 것은 좀 확률상 우위에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저점이 일단 12평이 깨지면서 내려갔어요. 저점이 그러면 그 다음에 지켜지는지를 봐라. 저점이 이거는 지켜졌죠. 저점이 지켜지면서 5위평, 12평, 22평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 수렴되면서 우상향으로 터닝하면서 양봉이 나오는 구간, 여기 또는 거기는 12평, 22평 아래에 있는데 확실하게 이제 12평까지 보면 이런 구간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반면에 이날은 결국 저점이 이탈되지 않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쵸? 저점이 이탈되지 않고 결국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근데 9월 9일 볼게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크게 잘 보이도록. 자, 올라가다가 12평 살짝 안 찍고 상승이 나왔는데 그 다음 12평 깨졌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뭘 봐야 된다? 저점이 깨지는지 지켜지는지를 봐야 된다. 22평 지지를 기대하고 매수하는 것은 확률상 우위에 있지 않다. 22평에서 반등하려다가 깨졌다가 일단 저점이 지켜지면서 한 번 더 올라갔는데 고점을 갱신했다가도 또 내려왔죠. 이렇게 12평 깨지고 22평에서 지지 나오려다 또 깨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점이 깨졌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런 흐름이 나오면 지저분해진, 파동이 벌써 지저분해지죠. 장대 음봉이 더 양봉보다 음봉이 더 큰 음봉이 나오고 저점이 자꾸 깨지고, 이런 종목은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상승해서 상한가를 가기가 쉽지가 않다. 확률상 그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어떤 테마가 있을 때 그 테마 내에서 이 종목이 주도주냐 후발주냐 대장주냐 1등주냐 2등주냐 3등주냐를 구분해서, 당연히 1등주가 끝까지 강할 가능성이 후발주보다 더 높은 거죠. 후발주는 후반에 갈수록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셨죠? 제 영상을 보면은 거래량, 이평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캔들 영상이 캔들 기법, 거래량 기법, 이평선, 기본기가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과거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캔들, 거래량, 이평선, 기본기를 뼈에 새길 정도로 익히고 그걸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기본기가 완벽히 다져지고 그 다음 테크닉이 들어가는 겁니다. 초보자분들 반복 학습 꼭 하셔야 되고요. 소액으로 실전 연습을 하면서 기법이 자신과 맞는지 확인하고 노하우를 쌓으셔야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실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시장의 수업료를 많이 바치잖아요. 그쵸? 그 수업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액으로 실전 연습을 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야 된다는 거죠. 한 주, 10주 처음에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시장에 수업료 많이 내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든 분들 계시고요. 그런 분들 저희 소수정예 VI팀 예약 받고 있으니까 전화나 문자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테크닉이 더 들어간 2탄 영상도 주말이나 시간이 될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문점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